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선형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형 분석은 모든 자료 분석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형 분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산, 다른 하나는 미분, 그리고 마지막은 미분의 연쇄 법칙입니다. 우선 분산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분산은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과 1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의 평균은 0입니다. 그리고 -100과 100이라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평균도 0입니다. -1과 1이라는 데이터와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의 평균은 같지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는 다릅니다. -1과 1은 평균인 0 주위에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고 -100과 100은 평균인 0에서 데이터가 멀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은 같지만 분포가 다른 데이터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가 바로 분산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 데이터의 분포를 측정하는 분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처음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은 분산이라는 데이터의 분포를 측정해주는 지표를 구할 때 제곱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제곱을 해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분산을 이해하고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에 기초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산은 평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균 편차라는 말은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의 값과 평균의 차이를 말합니다. -1과 1이라는 데이터에서 평균은 0이기 때문에 평균 편차는 첫 번째 데이터 값인 -1과 0의 차이인 -1, 두 번째 데이터 값인 1과 0의 차이인 1이 됩니다. 평균 편차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평균 편차는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과 1이라는 데이터에서 평균 편차는 -1과 1이고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에서 평균 편차는 -100과 100입니다.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과 평균 편차가 같아지는 특별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1과 1보다는 -100과 100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 정도 또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는 -1과 1보다 -100과 100이 더 큽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 정도 또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분산도 -1과 1이라는 데이터보다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에서 더 크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평균 편차가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편차는 데이터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과 1이라는 데이터는 평균에서 1이라는 거리만큼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고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는 평균에서 100이라는 거리만큼 각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분포도 넓게 분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인 분산을 측정할 때 평균 편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균 편차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마이너스 1과 1을 각각 제곱해 주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과 1의 제곱인 1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균 편차가 마이너스 100과 100일 때는 마이너스 100의 제곱인 만과 100의 제곱인 만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부터 학생들은 통계학을 이해하는 것을 접어두고 외우기 시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곱을 하는지에 대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납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평균 편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평균 편차의 합이 항상 0이 되는 점 때문이라고 알려주면 학생들의 분산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깊어집니다. 평균 편차를 그냥 더해주면 마이너스 1과 1의 합은 0이 되고 마이너스 100과 100의 합도 0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을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1로 변합니다. 1을 제곱해주면 여전히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값과 1을 제곱한 값을 더해주면 0이 아니라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00과 100에서도 같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되고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0을 제곱한 값과 100을 제곱한 값을 더해주면 0이 아니라 2만이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평균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균 편차를 제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많이 사용되니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평균 편차를 제곱한 값을 더해준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그 값이 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해주면 2가 되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2개이니 제곱한 값을 더해준 결과인 2를 데이터의 개수인 2로 나누어 주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의 제곱과 100의 제곱을 더해주면 2만이 되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2개이니 2만을 데이터의 개수인 2로 나누어 주면 만이 나오고 그 값이 마이너스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이 만이라는 큰 숫자가 되어버리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만이라는 더 커진 수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통계학적 목적은 기본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은 1로 측정되고 마이너스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은 만으로 측정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데이터보다 마이너스 100과 100이라는 데이터의 분산이 더 크다고 측정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의 분산이 체계적으로 더 크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이상함은 표준 편차를 배우면 사라지지만 학생들에게 강의해 본 경험에 따르면 분산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나중에 나오는 가설 검정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 분산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고 넘어가게 하는 요인은 제곱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산을 평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 평균 편차를 제곱한 값을 다 더하고 난 뒤에 평균을 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줍니다. 분산이라는 평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으로 정의되는 지표를 계산할 때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직관적인데 불행히도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더 많이 교과서와 인터넷 강의 또는 설명에 보입니다.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평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가 불가능한 지표로 생각하고 외우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분산이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분산과 표본 분산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분산이라는 말 대신 전체 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분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체 분산이라는 개인적으로 만든 용어가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표본 분산은 샘플이라고도 하는 표본의 분산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 데이터의 분산인 전체 분산을 계산할 때는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줍니다. 전체 분산과 표본 분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유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를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게 이해하는 것이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는 앞서 강조한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는 성질과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